안녕하세요. 네폴리TV 성욱입니다. 리버풀 상대로 통산 5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입니다. 팀은 2017년 10월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뒤로 리그에서 11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게 됐는데요.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보면 안필드 원정에서 벌써 3시즌 연속골입니다. 대단해요. 확실히 클롭 감독 상대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을 포함을 해서 클롭 감독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벌써 14골째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리그에서만 10골째입니다. 진정한 클롭 킬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팀은 추가 시간 극적인 실점을 하면서 패퇴하고 말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던 추가 시간 3분 히샬리송이 올 시즌 토트넘 입단 후 첫 리그골을 손흥민 선수 도움받아가지고 넣으면서 3대3 동점이 됐는데 이때 히샬리송이 우통 까고 진짜 무슨 골든골 넣은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비둘기 세레머니도 하고 그래도 그 환희가 1분밖에 가지 못했어요. 조타약이 결승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3대4 패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실점은 모우라의 백패스에서 비롯됐는데요. 이날 경기를 중계한 스카이스포츠의 게리 네빌 해설위원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토트넘스러운 장면 이렇게 멘트를 쳤더라고요. 와, 이거 좀 가혹한데 싶다가도 토트넘 수비하는 거 보면 이날 모우라의 실수는 토트넘의 이런 반복된 어떤 문제점 요거는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실력에 가깝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표현이 좀 토트넘 팬들에게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미국 NBC 스포츠에서도 이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피터 드루리 해설자 아예 토트넘 수비를 아이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는 표현력이 참 좋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진짜 무슨 그 쓱 하면 딱 길이 열리는. 사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이날 경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해설자들의 멘트가 이거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토트넘 수비 실점하는 장면들 이런 거 보면요. 결코 세다고 안 느껴집니다. 참고로 게리 네빌 해설위원 이날 전반 12분에 토트넘이 시작하자마자 골을 많이 먹었잖아요. 0대3으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그때 그 중계화면이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화면을 잡았어요. 그때 이런 멘트를 쳤다고 합니다. 선수들 원종원 팬들에게 자동이체 걸어둬야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캐슬 원정 가서 참패하고 나서 팬들에게 원정 그 티켓 보상해주겠다고 선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딱 0대3으로 끌려가는 그때는 뉴캐슬 전대 10분만이었고 이번에 12분만이었으니까 정말 이번 경기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지면 또 팬들에게 원정 그 비용을 보상을 해주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친 거죠. 자, 토트넘 수비는 개판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이날 역시 뛰어났습니다. 자, 기록을 보면요. 90분 풀타임 뛰었고 1골 1도움 슈팅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시켰고 골대 강타가 1번 있었고요. 패스 13번 시도해서 6번 성공했고요. 볼터치 29번 전반에 볼터치 9번이었기 때문에 후반에 20번 2배를 한 겁니다. 오프사이드 2번 리커버리도 4번 있었고요. 이날 그 손흥민 선수 골대 강타하는 장면이 2번이 나왔죠. 한 번은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기록에 남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슈팅이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그 골대샷이 이날 손흥민 선수 골대 맞힌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골대샷, 골대 강타샷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다 골대예요. 손흥민, 또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즈,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 요 3명이 올 시즌에 5번 골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역대 프리미어리그 골대샷 랭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근데 물론 이게 결국에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 시도를 많이 하고 정확성이 있는 선수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로빈 반페르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있었던 4번이나 선수 활동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대를 때렸고요. 2위가 해리케인 36번, 아구에로 또 데브라이너, 루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9위에 손흥민 선수가 저메인 데포, 로멜로 루카쿠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23번이나 골대를 맞췄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기록이네요. 아무튼 현지에서 굉장히 좀 이번 토트넘의 패배에 대해서 패배는 패배지만 나름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날 경기 평가, 평점 어떻게 현지 언론이 매겨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풋볼 런던, 또 스코카, 이브닝 스탠다드, 또 구영민, 스카이스포츠까지 5개 매체 평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개 매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만장일치 8.0. 아, 대단합니다. 최고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케인이 이제 그 차점자인데, 케인은 스코카에서만 7점을 받았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네, 케인이 열심히 뛰긴 했지만 8점 정도였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듭니다만, 뭐, 워낙 경기를 어쨌든 재밌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빼고는요, 평점이 대체로 낮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던 히샬리송 선수 정도가 이제 7.3으로 높고요. 나머지는 뭐, 특히 수비 쪽은 아주 뭐 처참합니다, 평점이. 다이어 1점 받은 것도 있고요.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2개 매체에서 1점 줬고요. 킬패트릭 1점 줬어요, 모우라한테. 그래서 3개 매체에서 모우라에게 평점을 주는데 이 평균 점수가 2.0입니다. 그리고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는 이제 구영민에서 5점을 주는데요. 자, 그럼 매체별로 살펴볼게요. 구영민 보겠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자신의 전술을 입힐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능력은 확인을 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자기 팀이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에 자기 색깔을 좀 입혀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다음 손흥민입니다. 늦게 터진 골로 노력을 보상받았다. 최근 3시즌 동안 안필드에서 넣은 3번째 골이다. 아주 잘 짚어줬고요. 해리케인에게 8점 줬습니다. 역전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서 경기를 주도하면서 선제골까지 넣었다. 에릭 다이어 1점. 또다시 극도로 끔찍한 플레이를 펼쳤다. 데안 클루스스키 5점. 몇 차례 괜찮은 시발점이 됐지만 전반 종료 직전 찬스에서 팀의 2번째 골을 넣었어야 된다.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멀었습니다. 클루스스키 폼을 지금 못 찾고 있고요. 지난 경기 한번 선발 쉬고 이번 경기 선발 복귀를 했는데 네,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단주마 히샬리송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경기를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최근의 경기력입니다. 자, 그리고 로메로 선수. 네, 로메로도 이날 굉장히 좀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었죠. 전반 15분 동안 끔찍했지만 그 뒤 정신을 차리고 만회에 나섰다. 팀의 제 몫을 했다. PK 내주는 과정에서는 사실 다이어가 싼 똥을 치우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로메로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힘듭니다. 자, 다음 스코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역시 8점을 줬고요. 전반에 반다이크에게 막히고 골대도 때렸지만 결국 골을 터뜨렸다. 이어서 맛깔나는 크로스로 히샬리송이 골을 도왔다. 로메로에게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에게 아주 멋진 도움을 줬던. 근데 손흥민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하는 움직임이 정말 좋았어요. 예술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을 내줬던 태클은 불필요했지만 질주하는 손흥민에게 엄청난 스루패스로 득점을 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 이반 페리시치 7점. 페리시치도 여러분 콘테 나간 뒤로 오히려 팀플레이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내내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케인에게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부활을 알렸다. 히샬리송 7점. 교체 투입 후 활기차 보였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헤더골을 넣었다. 풋볼 런던입니다.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4점을 줬네요. 맨유전 교체로 나와서 괜찮은 활약을 보인 뒤 선발에 복귀를 했다. 첫 실점 장면에서 존스를 추격하지 않았다. 네,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좀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올리버 스킵에게는 8점을 줬고요. 하프타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디아즈에게 했던 파울이 카드를 받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참 스킵이 당하기도 했지만 반칙을 이날 반칙도 거칠게 많이 했어요. 페리시치에게 건넨 패스가 골로 이어지면서 리버풀 수비 라인을 찢어놓는데 도움을 줬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릭 다이어입니다. 3점 받았습니다. 학포에게 쉽게 제껴졌다. 토트넘은 다이어가 최고의 펼치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도 자신이 가진 최고치를 뽑아낸다면 다이어 선수가 이 정도까지 수비를 못하진 않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뽑아낸다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 에릭다이어에게 3점을 줬네요. 리버풀의 2번째 골 장면에서 학포의 질주를 따라잡지 못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이어의 실수. 자, 워낙 좀 평도 안 좋고 혹평을 듣고 좀 본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구장창 계속 뜯깁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한 번은 옵사이드였지만 어쨌든 골대를 2번이나 때렸고 골까지 넣었다. 반다이크에게 맡겼던 찬스도 있었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운이 따르질 않았다고 평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1점. 이날 정말 뒤늦게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많이 공 만질 기회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백패스를 했고 하필이면 그게 조타에게 가면서 자, 리버풀의 결승골이 됐죠. 리버풀의 결승골을 도운 셈이 됐다. 정말 그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 훔치고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착하고 동료들 잘 챙기고 하는 이 친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참 시즌을 운영할 때는요, 주전이 아닌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아니면 규칙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기를 좀 뛰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체력도 떨어져 있고 좀 경기 감각을 잃은 상태인 선수가 들어와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사실 모우라가 저렇게까지 실수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단의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되짚을 수 있었던 그런 패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긴 했어도 그래도 굉장히 좀 나름의 자신감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지 반응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